오늘은 그 카메라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G7, 파나소닉 G7이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아마 이 파나소닉 G7이란 제품을 알고 계시다면 파나소닉 G7을 검색해서 타고 들어와서 이 영상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G7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7은 출시된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쉽게 추천하는 그런 사진용 카메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용으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파나소닉 G7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래서 G7이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박스를 여니까 청소도구,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팔길래 이제 같이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용 케이스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바디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가 또 있네요. 이거는 보니까 보조 배터리네요. 자,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죠. 네, 자, 포장이 잘 돼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뽁뽁이를 한번 터뜨려보고, 이걸로 ASMR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G7의 박스입니다. 이거 구겨져 있는데 이거는 훼손 아닌가요, 이건? 어쨌든 제가 이걸 뜯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언박싱을 진짜 오랜만에 해봐요. 예전엔 개봉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언박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어 보이게. 자,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 있고, 생도 있고, CD가 사실 있고, 영상 있고, 지금 그리고 사실 있냐? 자, 이 안에 바디 많습니다. 일단 바디부터 꺼내보죠. 짜자잔, 짜자잔. 자, 첫 번째로 꺼내봅니다. 오, 이렇게 생겼네요. G7. 첫 느낌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그 리뷰들에 보면 좀 실제로 보면 조잡한 느낌이 많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조잡한 느낌이 나진 않아요. 제가 블랙과 실버 중에서 블랙을 구매한 이유도, 실버는 여기가 이제 실버 그 은색인데 여기가 약간 그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플라스틱이라 조금 그렇게 고급기 같이 보이진 않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약간 그 완성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이라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블랙 같은 경우 지금 이 G 써있는 이 로고 써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상단이 다 그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뭐 그렇게 비싸진 않겠네 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그립감을 보면 네, 손에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스트랩 거리가 있는데, 이 스트랩 거리는 나중에 봐서 뗄까 싶어요. 이거 다른 그 리뷰어들을 보니까 영상을 위주로 찍는 사람들은 이게 덜거럭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잡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내기도 하던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이죠. 루믹스 G. 네, 굉장히 익숙한 스트랩입니다, 저한테는. 자, 그리고 보면 전원 케이블, 충전 케이블 있고, 충전지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가 있고, 어댑터 충전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품이 이렇네요. 자,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원을 먼저 전지를 넣어야겠죠. 자, 보시면 추가로 증정해준 배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정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충전이 돼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가 마침 같이 왔는데, 메모리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4K, 4K까지 지원이 되면서 좀 높은 속도의 그 메모리 카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저는 64기가, 처음에 128기가랑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메모리 카드가 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64기가를 일단 구매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사는 걸로. 64기가가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꽂으면 네, 장착이 됐습니다. 자,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죠. 액정.
액정, 스위블 액정 바로 이거야. 이걸 제가 갖고 싶었어요. 네. 일단 제가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4K, 4K를 지원할 것이었거든요. 왜냐면 4K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핸드폰도 4K를 지원하는 마당에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4K를 지원하는 모델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보통 캐논이나 소니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던데 캐논 같은 경우는 80D를 예로 들면 4K 지원을 안 해요. 네. 그리고 DSLR이라 좀 무겁고 M 시리즈 요즘에 나온 가벼운 것들 이재훈이 광고하는 거 있죠, 신민아랑. 그것도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소니 A 시리즈, 뭐 알파 시리즈, 특히 요즘에 알파 6300, 6500 많이 사용하시던데 일단은 비싸고, 일단은 저한테는 비쌌고 가성비, 또 가장 큰 단점이 소니는 그 보급기를 제외하고는 이 스위블 기능이 없어요. 액정 스위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로 가면 알파 시리즈는 거의 틸트 액정이에요. 그러니까 틸트, 이 각도 조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셀카, 셀프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스위블 액정을 너무나도 원했고, 이 스위블 기능이 안 되는 카메라를 살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지금 아이폰 6S로 찍고 있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저는 찍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소니는 1순위로 제 기준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이 액정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이제 마이크 단자가 있을 것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G7 여기 마이크 단자가 있죠. 마이크 단자가 저는 이제 음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이크 단자가 있는, 외부 입력 단자가 있는 걸 꼭 원했고, 웬만한 미러리스 가벼운 것들은 이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네. 이 G7도 보면 그 헤드폰 단자는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녹음은 되니까. 네. 저는 지금 이 4극짜리 TRRS 방식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이 신호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아마 지금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3극 TRS 변환 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 또 하나 그 액세서리가 또 하나 필요하겠네요. G7과 비슷한, 이 파나소닉에서 나온 비슷한 그 모델들이 G85, GX85 이런 것들이 있는데 GX85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비싸지만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그 대신에 걔는 그 손떨방이 있죠. 그 대신에 G7은 손떨방은 없어요. 그 대신에 저렴하죠. 그리고 G85는 그 GX85랑 이 G7을 거의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카메라라고 하는데 비싸요. 비싸. 가성비, 거의 얘 2배 가격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G7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건 사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기존 파나소닉 유저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GF1이라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미러리스인데요. 마이크로 포서드의 거의 그 조상급인 카메라죠. 어쨌든 이 카메라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 같은 마이크로 포서드 계열이기 때문에 렌즈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 20.7, 이 렌즈가 20.7 팬케이크 렌즈인데 20mm 단렌즈죠. 그래서 이 렌즈도 굉장히 괜찮은 렌즈예요. 굉장히 1.7, 조리개가 1.7이라 굉장히 밝고 굉장히 선명하고, 그래서 한때 마포의 축복이라고 불렸던, 마포의 축복, 그 용산구 마포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포서드의 축복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이제 GF1의 번들 렌즈였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렌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카메라를 장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은 파나소닉 루믹스의 마이크로 포서드 계열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20.7 팬케이크 렌즈를
여기다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오랜만에 이걸 열어보네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장착이 됐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잘 어울려요. 그 사이즈도 딱이고 이 바디의 이 그 폭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액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액정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렌즈도 손떨림 방지가 안 되고 이 바디도 G7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좀 여유가 좀 되면 좀 좋은 렌즈로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7 렌즈가 그 마크 2까지 나왔어요. 걔는 초점 잡는 게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0.7은 약간 좀 옛날 모델이라 오토포커싱이 좀 느려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거치를 한번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미니 고릴라 팟, 여기 혹시 올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미니 고릴라 파드가 굉장히 작은데도 이 위에서도 잘 버티네요. 굉장히 그 카메라가 가볍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들고 다녀도 될 것 같고, 이건 좀 더 낫겠네요. 좀 더 튼튼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뭐 셀카를 찍는다든가 해도 뭐 그렇게 뭐 무겁진 않아요. 물론 장시간 들고 다니면 무겁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번들 렌즈가 1442 렌즈랑 25mm 렌즈인데 렌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렌즈가 너무 크고 이쁘지도 않고 굉장히 싸구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번들 렌즈는 아예 안 사고 저는 그냥 기존에 있던 20.7을 재활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바디만 구매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카메라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찍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G7을 아마 사신 분들은 이제 상관없지만 G7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G7은 가성비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으로 4K 되고 스위블 액정이라든가 이런 마이크 단자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까지 다 돼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그런 카메라를 꼭 장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루믹스 G7 간단한 개봉기와 감상, 그리고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의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곧 샘플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